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은 누가 잡고 있죠? 탈레반이 잡고 있습니다. 그쵸? 이 탈레반 정권을 전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공식 정부로 인정해줬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난 2021년 벌써 21년인가요? 벌써 3, 4년이 넘었네요. 지난 2021년 8월 30일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뺍니다. 싹 다 빼요. 그쵸?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우리도 데려가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미군 항공기는 떴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쵸?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뺐다기보다도 이미 트럼프 정부 때 다 쇼부를 친 거예요. 당시에는 바이든 정부가 비판을 받았지만 2020년 2월에 만났어 둘이. 누구야 지금? 마이클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국무장관이죠. 근데 이 양반은 탈레반 사람이고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뭘 쇼부를 치냐면은 2021년 5월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 지금부로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미군과 탈레반은 전쟁하지 않는다. 요거를 2020년 2월에 트럼프가 쇼부를 친 거예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여러 중동아랍에서 미군이 이제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거를 빼자. 요런 거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는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로 이견이 없어요. 공감대가 이미 있어. 뺄 거는 빼자 이거야. 자,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왜 있던 거예요 도대체? 무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있었어요. 왜 있었던 거야 2001년부터? 2001년 조지 W 부시가 중동아랍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이제 개입을 하죠. 사실 조지 W 부시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요 엄청난 실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말 많은 외교 당국자들, 정말 많은 그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중동아랍에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발을 디딘 건 정말 실수다. 엄청난 실수다 저거는. 당시 조지 W 부시가 어떤 단순한 생각을 했냐면 이게 네오콘들 때문에 저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정권을 세우자 일단. 민주 정권을 세우자. 민주 정권을. 그리고 우리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나머지 무장단체들을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 이 친미 정권이 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제 서양식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다들 이제 깨어나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친미 정부로서 굳건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본인들만의 착각을 했어. 저게 될 줄 알았던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 2001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있었습니다. 근데 뭘 얻었죠? 돈? 정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2025년 대한민국 예산안 전체 중에서 2025년 1년에 들어가는 국방비가 61조 6천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 20년 동안 얼마를 쓴 거로 추정이 되느냐? 약 2조 3,1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3,100조가 넘어요. 3,100조. 대한민국 국방비 61조 6천억을 50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을 20년 동안 퍼부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었는데도 아무런 이득이 없이 나왔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탈레반 정권이 세워졌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탈레반이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 지금 초대해가지고. 이게 맞나요? 저 기괴하던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탈레반은. 지금 자기들은 정상국가다. 정상국가. 자기들은 정상적인 정부와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인권유린 이런 것도 별로 없다. 여행 와도 상관없다. 안전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빼고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지금 탈레반을 러시아 빼고 아프가니스탄의 공식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철수한 게 202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요. 그러면 지금 탈레반이 이쯤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정권을 잡은 건데 지금 4년이 흐른 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권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걸 러시아 빼고. 근데 이거 뭐죠? 누구야 지금? 아시죠? 중국 왕이부장 외교부 장관이잖아. 탈레반 만난 거에 둘이서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 그리고 1대1로 사업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좀 중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위치가 여기 있어. 근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가 여쯤이에요. 그럼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 신장 위구르의 위구르족들한테 무장단체 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은 중국도 짜증나거든. 그래서 일단 탈레반 만나는 거야. 근데 중국이 저렇게 탈레반 만나가지고 싸바싸바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중국은 탈레반을 절대로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조차도 저렇게 말을 해. 오피셜이야 오피셜 이거. 왜 저러냐면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중국이란 국가도 인권유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 나라잖아요. 아직도 사형제 있고 근데
자기들은 정상범주에 있다. 우리 중국은 인권이 있고 정상범주에 있는 나라다. 이런 거를 막 표방한단 말이야, 중국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우리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외교를 하고 이런 아주 정상적인 나라다. 이걸 표방하는데 그런 나라가 탈레반을 인정해봐. 다른 나라 다 인정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될까봐 탈레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자, 유엔에서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서 탈레반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엔에 아프가니스탄 자리가 있습니다. 쫓겨나진 않았어. 여기 항상 앉아. 누구야 지금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 나시르 파이크란 사람이야. 이 양반이 항상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 인정을 안 하는데도 이 양반이 계속 앉아. 이거 뭔 일이죠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가기 전 정부에서 뽑아놓은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예요. 탈레반 정권 이전이었던 친미 정권에서 앉혀놓은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야. 탈레반은 저 사람 이제 빼고 수하일 샤힌이라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거를 유엔 신임장위원회가 거부합니다. 유엔에 이런 대표, 우리나라도 대표가 가끔 정권마다 바뀌죠? 이 바뀔 때마다 유엔 신임장위원회에 일단은 내요. 우리나라 대표 바뀌었어, 받아줘. 그럼 애지간하면 받아줘, 애지간하면.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신임장위원회가 지금 수하일 샤힌이라는 이 아저씨를 안 받아주고 있어. 안 바꿔주겠다. 자, 참고로 이 유엔 신임장위원회는 미중러는 고정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은 고정이고 나머지 6개 국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총 9개 국가로 되어 있지만 미중러는 고정이다. 자, 근데 2021년 당시에 유엔 신임장위원회의 구성이 어땠냐면은 미중러의 나머지 6개 국가가 저랬어요.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부탄, 바하마, 칠레, 스웨덴.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는 이미 지금 뽑아놨어. 근데 공식 정부에서 지금 이미 보내놨는데 뭘 또 새로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는 이미 뽑혀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니네가 뭐 신임장 지금 내는 거 받아줄 수 없고 막 그랬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냈는데 회의도 안 열었대. 자,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탈레반이란 조직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왔는데 미군도 철수하고 드디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게 진짜 정권만 잡는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탈레반 정권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성인권 당장 뜯어고쳐라. 정상으로 돌려놔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종교적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 내팽겨치고 잡아 족치고 이런 것들도 당장 중단해라. 지금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탈레반이 안 지키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아무리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조직,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 이 국가가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별 생쇼를 하고 친한 척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정부로까지 인정을 못 해줄 정도라는 거야 지금. 너무 지금 그 인권유린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여자들은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가리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일단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해요 지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뭐 하고 다 이게 남자가 다 막 그런 느낌이야.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건 탈레반뿐만 아니라 IS 알죠 옛날에.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어릴 때 고아가 됐어.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막 뭐 전쟁 고아가 되든 내전 때문에 고아가 되든 고아가 됐어. 근데 탈레반이나 IS처럼 극단적인 조직의 어른들이 데려가가지고 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같이 삼촌이랑 가자 해가지고 키웠어. 그럼 얘한테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성을 띠고 있는 그 세계관, 시야, 시각 이런 거를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면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다 세뇌당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란 말이야 저런 게. 일반적으로 대화가 잘 안 통해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란 국가가 망한 이유는 서양 때문이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전부 다 서양이고 외세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고 기독교 문명권, 서양 문명권,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로 전부 다 모든 것에 논리 구조를 만들어요. 이 논리 구조상에서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거에 세뇌를 당하면 당연히 미국인, 서양인, 백인, 외국인, 외세 무조건적으로 일단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배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극단성을 띠고 있는 이슬람 율법, 해석. 여자들은 진짜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밖에 나와서도 안 되고 학교도 다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들이 봤을 때 기분이 나빠, 별로야.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저거랑 상관없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건데 저것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거지.
지금 탈레반은 자충수야.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해 지금. 지금까지 탈레반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외교를 위해서 경제 개혁을 위해서 개혁 개방을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서방세계 국가들이 시키는 대로 다 교리를 또 바꾼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탈레반 내부에서 축출당할 겁니다. 네가 탈레반 우리의 뭐 외교부 뭐 그거 맡으라고 했더만 미국 애들 몇 번 만나니까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이게. 뭘 개방을 하고 이 돌았나? 이런 소리 듣고 죽는 거야 그냥. 탈레반 스스로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바뀌자고 얘기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 근래의 탈레반의 행동들을 보면은 온건하게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좀 차츰차츰 생기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극단성만 띄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정부, 공식 정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중에서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는 또 다른 속내가 있어요. 2024년 기준 독일 연방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게 1위가 시리아입니다.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독일도 이제 난민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답도 없어요 이제. 이 타이밍에 탈레반 정권을 굳이 구태여 지금 당장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중 가서 탈레반이 독일에 와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본인들이 데려가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부를 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때 가서 국가로서 공식 인정해줘도 되는 거지 굳이 구태여 지금 인정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당연히 인권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그쵸? 이런 여러 가지가 해결될 때까지는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아시다시피 이제 2001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조지 W 부시가 이제 중동아랍에 개입을 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협상은 없다. 함부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연방상원, 연방하원의원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정부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 정치 생명 작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에서. 진짜 등신 같은 짓 하는 거야 진짜. 자기 정치 생명을 그냥 뭐가지 걸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국도 안 하는 겁니다. 미국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항상 협상은 없다 요런 얘기 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지금 뭐 저렇게 한다? 자, 근데 이번에 러시아는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야. 자, 이 사진이 뭐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보낸 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대사 굴 하산, 러시아 외교부에서 이제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러시아는요 뭐 이번에 이제 받은 건데 뭐 그건 그렇고 저거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2018년 아프가니스탄의 2018년이면 친미 정권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 2018년부터도 탈레반을 만났어요. 러시아는 탈레반을 모스크바로 초청해가지고 만났었어 2018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탈레반 정권하고 국제경제협력 같은 조약을 전 세계 최초로 체결합니다. 국가로 인정을 전 세계가 안 하니까 저런 조약도 체결을 못했는데 러시아는 전 세계 최초로 탈레반이랑 국제경제협력 같은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탈레반 정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 최초로 정부로까지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일단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뭐 좋아하면서 빨아주고 막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자, 일단 러시아의 오피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은 에너지 운송, 인프라에서 상업 경제적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2022년 기준인데요. 러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보내진 그 물건들이에요. 1년에 석유를 200만 톤 팔았습니다. LPG는 50만 톤 팔았어요. 밀, 식량이죠. 밀은 200만 톤을 지금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한 거로 추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체의 밀 소비량이 1년에 680만 톤인데 러시아가 한 1년에 200만 톤을 공급했다. 그러면 꽤 많이 대준 거죠. 그쵸? 그리고 탈레반은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한테서 많은 걸 수입해 왔었어요. 물론 러시아한테도 수입을 해왔지만.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란이 점점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또 다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란보다도 러시아가 더 안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거 러시아가 질지도 모른다. 이 얘기 지금 쏙 들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쵸? 나오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러시아 욕만 해요. 왜? 우크라이나가 이제 못 이길 걸 알거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버티는 거구나 저게. 그러니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어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탈레반 정권 같은 데서는 러시아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러우 전쟁 이전까지 당연하게 운영되어 오던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가스파이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튼튼한 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상의 파이프로. 그래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편해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바로바로 관리하면 돼. 이거를 이제 쫙 이렇게 이어놓은 거야. 전용
북유럽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가 팔아먹으려고.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는 LNG선 같은 거로 팔긴 파는데 파이프로 대부분 팔아요. 파이프로 파는 게 일단은 돈이 안 들어. 유통단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 깔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프가 보이세요? 지금 요 아래에 러시아 본토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을 뚫어서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즈베키스탄 밑에 지금 여기 있는 나라, 요 구석에 있는 나라, 여기가 어디냐?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자, 이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지나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어요. 여기에. 그죠? 투르크메니스탄도 천연가스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모로 러시아랑 협력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 이 가스 파이프를 설치해가지고 가스를 다른 나라로 팔아먹는 거에 있어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랑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되 경쟁할 건 경쟁하자 이거야.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요 파이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뚫고 파키스탄을 뚫고 인도로 가거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TAPI 가스파이프 사업, 라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투르크메니스탄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가 투르크메니스탄, A가 아프가니스탄, P가 파키스탄, I가 인도인데 요 위에 건 쌩까고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뚫어서 아프간을 뚫어서 파키스탄과 인도로 가는. 인도가 얼마나 많은 가스를 사용합니까? 가스를 굉장히 수입도 많이 하고 요거를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주도하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처럼 파이프를 건설해 놓잖아요. 그럼 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LNG선으로 수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무조건 싸게 팔아요. 옛날에 러우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독일 중동아랍에서 수입해오는 가스 평단가가 1,500원이야. 그러면 야 지금 가스 우리 오늘 1,400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진짜.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데서 사온 것보다 무조건 조금 더 싸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러시아가 전략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가스 파이프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막. 러시아 입장에서 이래서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어찌되었든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만 가스를 팔 수가 있어요.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만 가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혼자만 이득 보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이랑 러시아라는 국가가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미리 탈레반이랑 친해져 놔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흘러가지 않게 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게끔 만들고 유도하고. 자, 그리고 나 이번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어 나 진짜로. 자, 미국 지질조사국 피셜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메스아이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구리광석이 무려 2억 4천만 톤이 있을 것이다. 이야, 많습니다. 그죠? 여기야, 여기. 여기 이제 메스아이낙이라는 지역인데, 요 지역에 구리가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이거를 중국은 냄새를 빨리 맡고 이미 2007년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탈레반 정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중국이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탈레반 정권이 외세에 굉장히 배척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외국인들이 막 외국 자본이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히지각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히지각 광산 지역에는 철광석이 무려 22억 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프가니스탄 내에 약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에서 한 1400조일까요? 그 정도의 광물 자원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정말로. 그쵸?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전쟁 때문에 이런 데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전쟁만 아니었으면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러시아랑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할 때는 IS를 얘기해요. 이거 노딱받을 것 같은데 개 같은 거. 그래도 얘기하죠 그냥. IS. 지금 다 쫑난 지 오래죠? 다 작살난 지 오래잖아. 근데 또 나와 지금. 자, 2025년 5월 얼마 전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말을 해요. 탈레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린다. ISISK에 탈레반이 맞서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ISISK가 뭐냐? 자, IS 호라산입니다. IS 호라산 그 들어보신 적 있죠? 뉴스에서. ISISK가 IS 호라산이에요. 호라산이 KH로 시작해서 K야. IS의 후손. 5년 10년 전에 작살난 그 IS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무장단체를 일으킨 애들이 또 얘네예요. 근데 호라산이 뭐냐면 지금의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지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요 지역들을 호라산이라고 해요. 고대 페르시아어로.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본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IS 호라산인 거지. 아무튼 얘네가 탈레반이랑 지금 사이가 더러워요. IS도 탈레반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IS 호라산도 사이가 안 좋아요. 왜? 탈레반은 탈레반만의 또 율법 해석이 있고 자기들만의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얘네는 얘네들대로 너무 극단적이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편이 아니에요. 2022년 9월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때면은 이미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았을 때죠. 2022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에 폭탄이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IS 호라산 지들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요. 이것도 IS 호라산이 지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미국의 정보당국도 쟤네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중동아랍의 무장단체들이 보통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동아랍의 무장단체들끼리도 안 좋아하는 게 얘네예요. 그들도 안 좋아하는 거. 탈레반이나 무자헤딘이나 아니면은 뭐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도 IS는 진짜 걔네는 패급이다. 우리랑 걔네를 동일시해서 보지 마라.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애들이 얘네야. 엄청나게 극단적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IS랑 협력하는 무장단체가 사실상 없어요. 다들 보이면은 얘네들 조질라 그래. 다른 무장단체들도. 그리고 옛날에 그 한창 IS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 미국이랑 러시아가 사이좋게 시리아 지역에서 IS 소탕 작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러시아가 개박살 내거든요, IS를. 미국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그것 때문에도 지금 IS 호라산이라는 애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짓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뭐가 또 있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또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넘어오고 이 중앙아시아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러시아에도 영향이 오고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뭐 팔아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 패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물건이 좋아. 근데 너무 비싸. 그럼 안 팔립니다. 질이 우리나라 거보다 떨어져. 맛은 좀 덜해. 근데 러시아께 훨씬 싸. 반 가격도 안 해. 그럼 러시아께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각자의 이제 경제 사정이 다르고 이제 그런 건데 러시아와의 경제 의존도가 높단 말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난민 사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원치 않아요, 러시아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좀 안정감 있게 좀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잘 보셔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깡패입니다. 깡패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중동아랍이 있죠. 그리고 여기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 이란을 거쳐서 파키스탄, 인도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목. 유럽과 중동아랍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에 있어요. 자, 근데 아니 아프가니스탄을 뭐 하려고 신경 쓰냐.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란에서 파키스탄, 인도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신경 쓰느냐. 그나마 아프가니스탄이 산맥이 덜합니다. 도로망도 그나마 이렇게 있어요. 이 도로망들이 애지간히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도로가 너무 심해. 이 산맥들 이게 다 산이에요 지금.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심해. 이란의 남부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심해. 이슬람아바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란 말이야. 카라치도 중요하긴 한데 라호르, 이슬람아바드 여기가 중요한데 이란에서 이 아래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란의 동부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가는 게 좋다는 거지. 이게 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육로가 아직도 중요한 지역들이거든. 저기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보따리 시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로 가야 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타지키스탄이 다이렉트로 파키스탄 가려면은 히말라야를 지나가야 돼. 히말라야를.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타지키스탄도 좀 두샨베를 거쳐서 아래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한 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서 인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리고 이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그 요충지로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바그람 공군기지라는 공군기지가 있어. 지금 여기를 이제 2021년 이후에 미국이 버려놓고서 나왔는데 트럼프가 2025년 5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저 공군기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다시 되찾아올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분석.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 센터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탈레반 정권을 전 세계에서 지그들 혼자서만 공식적으로 정권으로 인정해준 거는 자기들이 강대국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이 뭐야? 원래 있던 규칙들을 개무시하고 깰 수 있는. 야, 니네가 뭔데 그거를 정해? 왜 탈레반을 뭐 정부로 인정 안 해? 우리는 할 거야. 니네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대국의 좀 그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러시아가 그 정도 강대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질서,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질서들, 의견들을 요거를 했다. 중국조차도 이러면서 친한 척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조차도 그렇게 못하는데 러시아는 우리 티니 형 푸틴 티니 형은 그 정도 상남자 기질로 중국도 못하는 거를 나는 하겠다. 요런 얘기를 한 것으로 카네기 센터는 얘기를 했다. 자, 그럼 한국 정부는 지금 탈레반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이 뭘까요? 윤석열 정부 때 2022년 10월 18일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타르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동아랍에 있는 카타르. 그 카타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탈레반이 초청돼서 온 거야. 그 초청장을 탈레반이 받고 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외신 기자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한국 정부는 탈레반 정부 인정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물어본 거야.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막.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단순 행정적 착오에 의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미 당시의 작년이죠. 우리는 2021년에 초청장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 탈레반이 정권 잡기 전에. 그 이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거야. 그 초청장을 저그들이 받더니 가지고 온 거다.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왔잖아. 근데 어떻게 또 문전박대해 세상에. 카타르까지 오셨다는데 세상에 탈레반이고 뭐고 간에 왔는데 오자마자 당신 탈레반인데 왜 왔어? 나가 이 사람아. 이거는 또 좀 오신 김에 밥이라도 좀 한 끼 드시고 가세요. 그러긴 해야지. 어떻게 또 문전박대 외교관인데. 현재 한국 정부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 탈레반 정부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만 함께할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교과서적으로 적당히 간 보면서 선 긋고 그 정도로 딱 얘기를 했네요. 그쵸? 아무튼 러시아가 탈레반 정권을 인정했다. 앞으로 두 번째로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 줄라라는 어디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제고틱 확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 이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오 제이팝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석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